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브사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블록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스마트 블록 천재 노재은 강사님 모시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브사키! 대표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천 노재은입니다. 오늘 스마트 블록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실 건데 준비하신 게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일단 개인 블로그에서도 스마트 블록을 활용해서 노출을 하고 있고 제가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노려서 하고 있어요. 노출을. 그래서 오늘 개인 블로그랑 브랜드 블로그 맡아서 하는 거 사례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상위 노출의 비결 공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료 멤버십에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화면 보면서 같이 진행을 좀 할게요. 스마트 블록에 대해서는 다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큰 키워드를 쳤을 때 인기 주제로 이렇게 네이버에서 묶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출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저는 이렇게 딱 쳤을 때 목괄사라는 블럭에 잡혀서 이렇게 노출이 된 모습. 지금 여기 은재의 여행 기록. 이게 제 개인 블로그입니다. 개인 블로그에다 노출을 한 거예요? 애초에 포스팅을 할 때 나는 목괄사를 잡아야겠다 하고서 기획을 해서 발행을 했고 이제 결과로 이렇게 노출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괄사 말고도 여러 개 잡으신 거예요? 네, 저는 웬만하면 스마트 블록을 잡으려고 해요. 이게 검색량이 많고 블로그한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주겸이라는 진짜 제일 큰 키워드 속에 미네랄 주겸 이걸 노렸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 주겸에 여기 또 은재의 여행 기록. 자기 블로그에서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제 블로그에서도 잡고 광고 줄 것도 다 잡습니다. 역시 추천이기 때문에. 네, 잡으면 장땡이니까. 블로그 지수가 얼마나 되세요? 원래 유료 사이트 기준으로도 최적이었는데 최근에 떨어졌더라고요. 준블로 떨어졌어요? 준최 7이라고 나와서. 준최 7이면 사실 최블이나 뭐 다름 없으니까. 근데 사실 스블이라고 좀 줄여서 말을 할게요. 스블에서는 오히려 준최들도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최블보다 준블이 더 잘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준블도 치고 올라갈 기회가 많다. 기회가 많다? 기회의 땅이다. 그래도 준블인데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높을수록 확실히 좋긴 하죠. 근데 그 안에서도 그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수요가 많은 키워드인데 다른 사람들이 지나친 키워드들을 주워서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떤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그 비결이니까 스마트 블록을 이제 잡는 그 비결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현님만의 비결이 있나요? 처음에 일단 기획이 중요한데 내가 이 키워드를 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레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그 두 번째는 그 키워드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내가 이거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판단이 들면 그 키워드로 도전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무료 사이트 기준으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주겸을 예로 들어볼게요. 주겸에 이게 되게 큰 키워드잖아요. 광범위한.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스마트 블록으로 쪼개놨어요. 주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치는 것들로. 이걸 다 쳐보는 거예요. 이게 다 스블인데 저는 앞에 거 위주로 해요. 보시면은 미네랄 주겸이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데 여기 있죠. 그리고 주겸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에 대한 인기 주제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쵸. 인기 주제가 스블의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블을 잡을 때는 여기에 랭크되고 싶으면 이 단어를 제목과 내용에 넣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네랄 주겸을 띄우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은재의 여행 기록이. 일단 은재의 여행 기록의 레벨을 쳐봅니다. 개인 블로그 지수인데 아주 최적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렇게 글들도 높은 모습입니다. 제 블로그는 이 사이트 기준으로 최적 2불이에요. 레벨이 이거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키워드의 레벨을 어떻게 파악하냐? 이걸 이미 띄운 사람들의 레벨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상대평가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이디를 직접 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블랙스에 쳤던 것처럼 이 사람도 레벨이 뭔지 쳐봅니다. 준최 7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최적 2불이니까 이길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 업데이트를 항상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즘 글들의 추이는 어떤지도 파악을 해줍니다. 준최 7이네요. 이게 지금 밑에 포스팅 지수에도 지수가 적혀져 있는데 이거랑 그 블로그 지수랑 다른 거죠?
이게 웬만하면 블로그 지수를 따라가는데 종종 더 높게 나오기도 해요. 아, 글 지수가? 네. 포스팅이? 좀 그거에 대한 건 또 여러 가지 작업이 수반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루기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작업을 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의 레벨은 또 얼마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준체 2. 준체 2면 낮은 거잖아요, 그죠? 그쵸. 보통 처음 개설하면 일반이고 글 한 두어 세 개 쓰면은 준체 1 그리고 막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정말 웬만하게 블로그를 하셨던 분들이면 보통 준체 4에서 7 사이는 무난하게 가시거든요. 네. 그럼 이런 키워드 같은 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키워드인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도전 키워드 주겸 해서 뭐 미네 주겸, 뭐 땡땡 주겸 등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각각의 레벨을 적는 거죠. 주겸. 레벨이 지금 지수 얘기하시는 거죠? 지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사람이 준체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블로그였죠. 최적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준체 2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준체 이상이다, 준체 2 이상이다. 그러면 고고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어쨌든 상위에 노출된 3명만 보고 내가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중에서 내가 지수가 제일 높다 이러면 도전을 하는 거고 좀 낮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낮으면 다른 걸 또 발굴해야죠. 아, 다른 키워드로? 그러니까 제가 다른 스블에 있는 키워드를 발굴하시면 되는데 일례로 제가 담당하는 브랜드 블로그 대행하는 대표님들이 지수가 준체 뭐 4, 5 이 정도세요. 네. 근데도 막 스블을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얘는 뭐 예를 들어 안 됐지만 미네랄 주겸은 뭐 주겸 효과는 될 수도 있고 뭐 준체 2가 3명이 몰려 있다든지 그런 키워드들이 잘 찾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지금 그 블로그 지수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키워드에 대한 미네랄 주겸도 검색해서 뭔가 지수를 봐야 돼요? 미네랄 주겸 자체의 키워드도 볼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스마트 블럭 할 때는 그냥 블럭에 나온 지수만 보고 도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냥 단일 쳤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이것도 잡히네요. 이것도 스블로. 맞아요. 보시면은 주겸에서도 이 키워드가 있지만 미네랄 주겸이라는 키워드는 또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다른 이 노출되는 블로그들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설명할 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주겸을 잡으세요 이러는데 스마트 블로그는 또 미네랄 주겸이야. 네. 근데 또 미네랄 주겸을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또 다른 값이 돼. 그거를 진짜 딥하게 하시려면 다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그럼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러면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나는 주겸을 일단 노려요. 큰 키워드. 근데 미네랄 주겸 한 번 더 치지 말고 그냥 안전빵의 느낌으로 미네랄 주겸도 하고 주겸 효과도 넣고 그러니까 스블 내에서 한 3개를 잡아버리는 거야. 한 포스팅에. 그러면은 효과가 높아져요. 뭐라도 하나 걸려라. 아, 그럼 지금 이 지금 쓰신 거 여기엔 뭐뭐 들어간 거예요? 키워드가? 여기는 미네랄 주겸이랑 주겸 효과랑 뭐라도 걸려라 하고 3번을 노렸는데 지금 여기서만 보이는 거는 이미 2개 잡았죠. 이거 대표 사진 제 블로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스블 3탭을 잡은 거죠. 이것도 아마 나올 거예요. 네. 3등 안에 랭크되어 있으면 여기 잡혔죠. 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의 포스팅으로 정말 3번의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저는 스블을 정말 좋아하고 애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대표님께서 원래 갖고 계시는 블로그에서 노출되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브랜드 블로그 대행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핵심이 사실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건데 요즘엔 다 스마트 블로그라고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상위 노출 잡기가 좀 어려워지고 주제도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좀 이걸 잡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행할 때도 정말 스마트 블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아요. 그 대행하는 업종의 핵심 키워드들 중에서 큰 키워드를 일단 쭉 뽑고 그걸 검색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성조숙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대행하는 한의원 원장님께서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을 치료해 주세요. 이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뭐 성조숙증, 성장호르몬, 성장판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이 블로그가 레벨이 낮아요. 이 블로그는 준체 5인데 그래서 스블을 더 노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스블을 노려서 성조숙증 자체를 쳤더니 인기 주제가 이렇게 쭉 나오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제가 담당하는 원장님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성조숙증 피검사를 노려서 발행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 계란 성조숙증 잡았습니다.
아, 이것도 잡은 거예요? 네, 이거 두 개, 이 성조숙증 키워드에서 두 개가 네. 잡혀 있고 네. 아마 초등남아 성조숙증, 남자아이 성조숙증 이것도 누르면 나올 텐데 네. 대표 사진에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좋은 점은 아까처럼 네. 성조숙증을 쳤더니 이렇게 내렸더니 성조숙증 피검사에 저희 원장님이 네. 나온다. 아. 이 성조숙증이 되게 큰 키워드잖아요. 네. 그래서 잡으면은 블로그적으로도 좋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키워드를 검색을 한 다음에 인기 주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네. 이제 내가 조금 침투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는 게 좀 핵심이다. 네, 맞아요. 아까 같은 방법으로 네. 이 성조숙증의 피검사를 이미 띄워놓은 블로거들의 레벨이 뭘까? 네네네. 지수가. 네.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네. 성조숙증 쳤을 때 나오는 이걸 다 쳐봐요. 어. 그리고 혹시 여기 안 잡혔을 때를 대비를 또 해야 돼요. 왜냐면 광고주한테 할 말이 없거든요. 못 띄우면. 네. 그래서 이것 중에서도 좀 네. 검색량이 높은 거 위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레벨과 이상이 되는 건 기본이고 그 중에서도 검색량이 높고 앞에 있는 거 위주로 먼저 해요. 그러면 검색량이 높은 거를 잡으려고 키워드를 여러 개 쓰면 그 이제 가중치가 좀 분산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개를 썼을 때. 그런 건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저는 그게 네. 좀 센 블로그일수록 그 말씀하신 정도가 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개인 블로그는 아까 최적 이뿔이었잖아요. 네. 그럼 좀 세고 덩치가 있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조금 키워드를 많이 써서 분산이 되더라도 지수가 낮은 블로그에 비해서는 반영이 잘 된다. 아까도 주겸 습을 3개 잡았는데 3개 다 네. 노출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약해요. 좀 원장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준최예요. 네. 준체인데 사실 습을 저렇게 다 잡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쉬운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그걸 발굴해야 하는 작업이 준체 5라서 조금 레벨이 높진 않다. 적어도 준체 7은 돼야 조금 쓸맛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정말 최적 블로그가 너무 많아서 병원이나 뭐 기타 등등 그쵸. 대응을 할 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스브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고 오히려 기회다. 낮은 블로거들의. 그래서 준체 5여서 이거에 대한 거를 잡는 거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 블럭이 준체 4, 준체 7이다. 이러면은 좀 도전할 만하다. 근데 만약에 최블들이 다 깔려 있으면 어떡해요? 아 저는 안 해요. 안 해요? 아예 도전을 안 해요. 아, 도전을 아예 안 한다? 술이 다 깔려 있으면 그냥 포기. 그럼 애초에 이제 대행을 받을 때도 좀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겠네요? 제가 초반에는 그걸 좀 고려를 안 하고 막 준체 2짜리로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것도 물론 되긴 해요. 근데 세부 키워드로 쪼개야 되고 그러니까 좀 광고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의는 계속 오고 매출이 올라서 좋아하고 계속 이어지긴 했었는데 여러 번 해보고 나서 느낀 점으로는 애초에 그래도 한 준체 5 이상으로는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적어도. 네.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의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폭이 넓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결로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카테고리도? 저 지금까지 맡았던 데 다 띄웠거든요, 정말. 어떤 분야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면 정말 다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불안하다 하면 블럭 한 2개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하나는 블럭에 있는 단어를 넣고 하나는 단일 키워드 중에 가능성 높은 걸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키워드든 일단 유효한 걸 띄웠으니까 광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키워드든 무조건 띄우는 걸 목표로 컨텐츠를 항상 써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 분들한테 할 말도 있고 좋아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전환으로 이어지시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타 분야 예시 중에 제가 유튜브 대행하는 대표님 블로그를 운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스브를 많이 잡았는데 영상 제작 업체가 거의 PC랑 모바일 검색량 합치면 한 달에 한 10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 영상 제작 업체라는 스마트 블럭에 이렇게 잡아서 노출을 시킨 거죠.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이거 하나만 노리지 않았거든요. 네.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영상 제작 업체인데 유튜브 영상 업체 막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놨어요. 제가 띄울 수 있는 조합을. 그래서 만약에 스브를 내가 못 잡았더라도 이미 띄울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도전을 해놨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좀 팁 같은 건데 이 대표님은 초안을 저한테 써서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전문성이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대행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공부를 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제 대표님께서 전문적인 초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픽한 키워드를 녹여서 살짝 가공해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출 성과적으로도 좋고 전문성으로도 좋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광고주 선생님하고 같이 합을 맞춰보셔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 뭐 본문에 몇 개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글의 길이, 사진 개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저는 키워드는 이제 글자 수 기준에 따라 바뀌는데 보통 저는 글자 수를 공백 제외 1500자에서 한 1900자 사이로 끊어요. 2000자까지 안 가시네요? 많이 좀 시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봤죠. 제 블로그에도 몇백 개 써보고 다른 대표님들 것도 몇백 개 썼는데 저는 그 조합이 좀 제일 노출이 잘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2000자도 사실 괜찮을 텐데 막 2300자, 500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확실히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글에 대한. 너무 길어서 그런가 보네요. 네. 차라리 그렇게 길어질 경우에는 두 포스팅으로 쪼개서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공백제 1500에서 1900자 기준일 때 저는 메인 키워드를 5번에서 6번 넣고요. 세부 키워드는 4회 이하로 끊습니다. 오, 이게 또 다르네요? 이것도 사실 블로그 대행하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근데 키워드 개수는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의 지수에 따라서 글자 수에 따라서 항상 완급 조절을 하는 편인데 아까는 제가 메인 키워드 5, 6번, 세부 키워드 4회 이하로 끊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행할 때 이야기고 제 블로그는 좀 세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는 편인데 메인 키워드 5, 6번, 세부 키워드는 한 4회에서 5회 정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에도 좀 좋으라고 제목을 저는 그대로 넣는 편인데 그거는 키워드 카운팅에 치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포스팅 주견 포스팅인데 아까 제가 습을 3구자 노린 포스팅이에요. 각 구자별로 키워드를 몇 번씩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가장 먼저 노린 메인 키워드가 주견 미네랄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일 앞에 제일 위에 있어서. 볼게요. 1번, 2번, 셋, 넷, 5번 썼습니다. 제목 제외하고 영상 설명란 제외하고 5번, 본문에 5번. 그다음에 9번 고운 주겸 1번, 2번, 3번, 5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도 5번, 메인도 5번을 썼네요. 그래도 쏠쏠하게 좀 들어가 있네요. 그럼요. 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방금은 또 스블이었잖아요. 세 키워드 3개가 다. 그러니까 셋 다 메인 느낌으로 해서 더 제가 가중치를 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3개를 잡았기 때문에 3개 키워드가 각각 5개씩 넣으려고 내가 이제 배치를 요리조리 했다. 근데 이거 할 때 일단 주겸 효과 몇 번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1번, 셋, 넷, 5. 할 때 보시면 제가 되게 골고루 배치를 하거든요. 키워드를. 그래서 가끔 보시면 막 앞에 잔뜩 부자연스럽게 몰아두시고 뒤에 되게 부자연스럽게 몰아서 배치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말이 돼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하다.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키워드를 배치하고 처음과 끝에 골고루 배치할수록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진짜 많이 배웠는데 꿀팁들 이제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내가 도전하고 싶은 키워드를 정리를 한다. 그거를 내 지수가 일단 뭔지 그리고 내가 도전할 스마트 블럭 구자의 그 키워드의 지수는 뭔지 그러니까 이미 띄운 사람들의 레벨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시고 한 개만 가지고 도전하는 거는 노출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스마트 블럭 뭐 2구자를 노려서 하시던지 아니면 하나는 스마트 블럭 하나는 그냥 일반 키워드 조합으로 가시면 좋다. 그러면 되실 것 같아요. 키워드는 근데 기본이고 사실 본문 내용을 충실하게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목에 노린 키워드, 그러니까 네이버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거 제목에 쓴 내용이 없으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점수를 낮게 주어요. 그래서 그거를 충실하게 기재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한 키워드는 본문에 골고루 처음과 끝에 골고루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시면 된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스블 천재 노재은 강사님 모시고 진짜 스마트 블록 한번 잡아보려고 한번 제가 초대를 드렸습니다. 오늘 꿀팁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강사님께 전달해서 답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